이 수간 가방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스커플링부터 적재 쌓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유 길이 20cm 정도, 후전 정도 이제 빼주시고, 이 폭에 맞게 쌓으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서 연결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길이를 두 번째 판에 쌓을 때 똑같이 이제 스카플링을 이제 빼주시면 되고, 이 두 번째 수간과 첫 번째 판의 수간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간이 모서리에 걸리지 않게, 넘어가는 수간이 모서리에 걸리지 않게 두 번째 수간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연결이 되면 상단에 있는 벨크로를 부착하고 측면에 있는 벨크로 부착, 그리고 단차, 단차 부착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짜리 수간 가방은 이렇게 카플링이 상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필요한 만큼 이제 수간을 분리해서 사용하기가 좋고, 아무래도 두 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가 가볍고 휴대성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수간 세 번짜리 그 수간 가방 세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간 가방이 총 두 칸에 적재가 되기 때문에 한 칸당 1.5번씩 적재하시면 되는데요. 이 폭에 맞게 정제하다 보면 양쪽 칸에 한 번씩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두 단을 나눠서 적재하시면 됩니다. 처음 1단은 약 70cm 폭으로 한 8번 고리가 생기도록 쌓으시면 되고, 이제 2단을 쌓으실 때는 폭 50cm로 이 가방 폭에 맞게 한 11단 정도 쌓으시면 1.5번 정도가 딱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쌓으시면 되고, 자, 수간 가방 3번 세팅할 때 조금 더 수간을 이제 중간에 해체하거나 너무 많이 남았을 때 수간을 끊을 경우가 있는데, 혹은 이제 수간이 몇 번 정도 펴졌는지, 어느 정도 펴졌는지 좀 가늠하기 쉽기 위해서 수간을 첫 번째 들어가는 수간과 마지막 들어가는 수간은 같은 색으로, 그리고 두 번째 적재되는 수간 색깔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적재를 쌓으면 조금 더 수간 끊을 때나 내가 어느 정도 수간 가방에 그 수간이 전개됐는지 조금 가늠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색을 구분해서 쌓으시면 조금 더 수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관창이 들어가는 스카플링부터 이제 쌓으시면 되고요. 이제 관창이 수간 가방에 앞에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 수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cm 정도 여유 수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빼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간을 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폭 70cm는 약 손가락 한 4마디 정도 기준을 잡으시고, 가방 끝과 손가락 4마디 정도 폭으로 쌓으시면 되고요. 자, 8개 고리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가방 폭인 50cm 정도, 50cm에 맞게 이제 수간을 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카플링은 가방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무게중심이라든지 카플링이 한쪽에 쏠리면 그 무게 때문에 수간이 이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11번 정도 됐는데 이제 두 번째 수간 절반이 쌓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1.5번이 적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수간을 이제 다음 칸으로 넘겨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뭉치 수간을
이제 이런 벨크로로 고정을 해주시고 이 두 번째 수간을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사항,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 수간이 이쪽이든 넘어가는데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앞쪽에 혹은 뒤쪽에 수간이 넘어갈 때 이 중간 칸막이에 걸리지 않도록 수간이 넘어가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이 아닌 이 모서리가 아닌 이 중간 부분에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수간이 4마디 폭의 첫 번째 바닥에 이제 쌓이는 수간은 손가락 4마디 폭에 맞게 양쪽으로 8번 마찬가지로 중간 커플링은 가방 안에 들어가도록 위치하고 마지막 8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는 안으로 쌓는 거. 그리고 양 카플링은 수간이 이 펌프차 쪽 전개 풀리는 쪽이 뒤쪽으로 가도록, 그리고 관창은 우리가 전진하는 방향 쪽으로 관창을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적재가 되면 중간에 벨크로는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빼주시고 수간을 덮으시면 되고요. 이게 벨크로를 부착하시고 이제 넣은 다음에 옆에 측면에 벨크로를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이어 7, 8칸. 그 다음에 관창 부분은 안쪽 벨크로에 부착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끝에 있는 커플링은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결합이 되기 쉽게 적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자, 확인. 버전 발견. 공개 버전 전면 배관 확인. 대충 상태 확인. 공개 버전 방법의 연결. 방법 연결 완료. 국내 버전 광고 방송이지. 확인. 확인. 국내 버전 방송이고요. 뒷. 납줄! 자, 방송이 감사합니다.
수상부자 방승희지 방삼장 8km 방삼장 8km. 수상부자 방삼장 8km 방승희시요. 이방. 확보장비 설치. 확보장비 설치 완료. 열수관 확보. 확보 확인. 열수관 확보 완료. 수관 정제 훈련 가이드 응용편 수관 분할 전개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현장에서 펌프차에 미리 세팅된 수관으로 전개를 시작합니다. 세팅해 놓은 수관만으로 전개할 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펌프차가 화점과 가까이 부서되는 경우도 있고 멀리 부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층 건물, 고층 건물, 전통시장, 복잡한 대규모 공간의 복합 건축물 등 다양한 현장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현재 이러한 현장에서 팀원 전체가 수관을 전개하며 화점까지 접근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고민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역할을 나눠 전개하는 방법으로 분할 전개를 소개합니다. 분할 전개란 현장 도착 시 팀원들이 각 구간에서 수관을 전개하는 전술입니다. 이때 분할 구간은 총 3개로 나눠집니다. 펌프차에서 계단 시작 지점까지 1구간, 계단 시작 지점에서 직하층까지 2구간, 직하층에서 화점까지 3구간입니다. 1구간 지상층에서는 기동대원이 수관을 전개합니다. 1구간 지상층의 수관을 전개할 때 건물 구조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단을 한 번에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 도착 시 기동대원은 수관을 휴대하고 대원들과 함께 건물로 진입하여 계단실부터 펌프차까지 되돌아오며 수관을 역으로 전개합니다. 지상층에서는 많은 유량을 확보하는 데 위한 65mm 수관을 전개하는 것이 40mm 수관보다 효과적입니다. 크고 넓은 현장에서는 1구간의 대원을 추가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2구간은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직하층 또는 화점층까지 관창 보조가 수직으로 수관을 전개합니다. 현장 도착 전 건물 높이에 따라 필요한 수관의 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펌프차부터 시작하지 않고 계단 시작 전부터 신속하게 수관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상구간 하점층에서 사용할 수관은 관창수가 바로 진입 가능한 안전구역에 미리 세팅합니다. 진압대장과 관창수는 비상용 승강기로 활용하여 하점실 앞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상황 판단 및 전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어 컨트롤을 실시하여 화재 성장을 억제하고 계단실 연기 확산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분할 전개 훈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분할 전개의 장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장과 관창수가 빠르게 현장 상황을 판단하고 전파하며 하점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각 구간별 필요한 수간 산정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전체 수간 전개가 빨라지고 대원들의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역할이 구분되고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행동에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훈련 영상을 참고하여 팀 상황과 관내 특성에 맞는 분할 전개 훈련 진행해보고 실제 화재 현장에서도 아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압대원의 선택. 화재 진압이란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인명구조, 소화, 연소방지, 배원 등 소방활동 일체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제 현장에서 물로 불을 끈다라는 파이어 파이팅, 화재 진압이라는 축소된 의미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시된 영상은 외부 및 내부에서 화염이 분출하고 있는 아파트 화재 현장으로 다수의 구조 요청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층 아파트 7층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현관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장 투입된 선착대원으로 인명구조 최우선이라는 무전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명구조 최우선이라는 의미를 반드시 건물 밖으로 구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개의 구조대는 한두 명을 구조할 수 있지만 한 개의 진압대는 현장을 조절, 억제, 진압함으로써 다수의 인명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명구조를 위한 화재 진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진에서는 다자란 옥수수 밭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때 대형 트랙터가 수확을 위해 옥수수 밭으로 진입하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면 여러분이라면 아이들을 찾으러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트랙터를 먼저 세우시겠습니까? 화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치 앞도 보이지 않는 농염과 화염이 있는 공간에서 구조대상자의 생존을 목표로 했을 때 구조대상자를 찾는 것이 우선일지 아니면 화재를 조절, 억제, 진압하는 것이 먼저일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영상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현장 상황은 창문 밖으로 화염이 분출되는 화재 채성계로 보여집니다. 현장에 진입하는 대원으로서 여러분은 직사와 분무 중 어떤 주수기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불이 나면 최대한 가까이 가서 화점에 주수하면 된다였지만 지금은 건물마다 형태, 구조, 환기 상태가 다르고 그때마다 어떤 주수기법을 선택해야 할지를 대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교본도 많고 연구도 많지만 결국 현장에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직사와 분무에 관한 실험 영상을 보겠습니다. 직사에서는 공기 유입 영향이 적기에 주수 방향에 따라 촛불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무에서는 음압이 형성되어 공기 유입이 크게 발생하며 촛불이 주수 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주수 형태가 다르면 공기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다음에 볼 영상은 외부에서 2층 화재실 창문에 직사 주수를 할 때와 분무 주수를 할 때의 차이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직사 주수는 내부 열기 흐름 변화가 적고 물이 깊숙이 투입됩니다. 반면에 분무 주수는 내부 공기와 열이 크게 요동치며 외부로 빨려 나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무는 냉각에는 유리하나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현장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직사가 분무보다 더 좁은 면적에 더 많은 물의 양을 주수하며 공기 유입의 영향이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장에서 분무 주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분무 주수로 의도한 냉각 효과를 얻지 못하고 리바운드, 즉 돌아오는 화염으로 인해 진압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때 긴 분무 주수를 선택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FSRI,
화재안전연구소 실험 결과에 따르면 동일 조건에서 주수했을 때 분무주수는 약 15초 만에 열기가 리바운드되고 직사주수는 약 50초 후에야 리바운드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직사주수가 화재실 내부의 열을 더 안정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국 소방에서는 분무주소보다 직사주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직사를 선택할 때 얻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국가화재평가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재실의 열 방출량을 안정적으로 감소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은 충분한 유량 확보, 즉 더 많은 물을 투입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우리가 실전에서 체감하는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40ml 수관보다 65ml 수관을 사용할 때 분명하게 더 많은 유량을 확보할 수 있고 동일 시간 내 열 제거 속도 또한 빠르며 화재 진압 효율 역시 크게 형성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분무보다 직사 패턴이 단위 시간당 더 많은 물을 극소 부위 화적까지 전달할 수 있는 명확한 장점이 있으며 이는 실내 열 축적을 감소시키고 연소 반응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분무 패턴을 사용할 경우 관창 주변에서 강한 음압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연기가 입구 또는 배원위치 방향으로 빨려 나오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는 진입선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시야 저하 및 열 노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직사 패턴으로 주수할 경우 음압이 방 내부 천장면을 따라 형성되며 연기는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실내에 머무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분무는 관창 주변에 음압이 형성되지만 직사는 음압 형성 위치를 관창수가 의도적으로 이동,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술적 유연성이 높습니다. 이는 연기 흐름 통제, 열기 저감 위치 설정 등 화재실 내부를 능동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 직사 패턴을 적용하면 열 균형이 유지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충분히 큰 유량이 투입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중성대의 붕괴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주수 방법의 우열이 아니라 주수의 적정량과 타이밍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열화상 카메라 기반의 온도관리 주수법을 제안합니다. 내부 온도가 약 150에서 200도씨 사이로 유지되도록 유량을 조절할 경우 가연성 가스층의 급격한 냉각에 의한 층 붕괴를 방지할 수 있고 중성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며 화재를 안정적으로 제어 가능합니다. 다시 처음 했던 영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화재를 통제하는 이유는 인명 구조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불을 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바른 직사주수의 사용은 빠르게 열을 낮추고 구조 대상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전술적 선택입니다. 현장 상황이 정답을 만듭니다. 우리는 물을 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 움직임을 읽고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자료가 여러분이 출동하는 다양한 조건의 화재 현장에서 필요한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